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저희는 개인택시 지부와 개인택시와 관련된 방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인택시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와는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법인택시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자기소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연기분의 부부회장 신기용입니다. 네. 오늘 뭐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 네. 뭐 지금 세종시에 현안된 택시에 관계된 문제들, 네. 한번 저희들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개 말씀하시죠. 전국 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 세종시 네. 5개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남경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자리가 마련돼 가지고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저희 문제점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말씀 나누시죠. 네. 예,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 충남 지회장 박기환입니다. 네. 예, 좋은 토론 임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침 일찍 이렇게 그 출근 투쟁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밭으로 가서 투쟁을 하고 계시죠? 저희는 실제적으로 지금 그 공공운수노조 전체적인 거, 네. 전주 쪽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전주 쪽. 전액관리제라든가 아니면 완전 월급제 그 쟁취를 위한 그 투쟁. 네. 저희 회사 문제가 아니고 네.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전주 쪽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국토부 앞에서 투쟁을 하고 예, 있죠? 지금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개인 택시하고 법인 택시 회사하고 그리고 5개사 노동조합 근로자까지 포함을 해서 네. 아침 7시에 공동 사업구역 반대를 위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추운데 진짜 아침에 죽겠습니다. 네, 네. 하지만은 네.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고난도 우리는 감수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시청 앞에서 또 투쟁도 하시고 계시죠? 예, 저희는 이제 부당 해고자가 있어서 네. 부당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 그 다음에 공동사업구역 저지를 네. 위해서 세종시청 동문 앞에서 228일차 네. 출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의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공동사업 부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4월이죠. 국토부의 충북 도하고 청주시에서 공동사업 구역을 조정하자 이런 그 건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있어서는 지난달에는 또 대전 택시 조합에서 뭐 개인 택시 조합 또 법인 택시 조합 그다음에 전국 그 산업 노조에 있는 그 대전 지부 이런 분들이 지난달에 우리 세종시와 세종시 의회에 건의를 그 전달한 바 있어요. 공공으로 하자는 의미죠. 이 과연 우리 그 법인 택시에서는 어떤 견해들을 갖고 계신지 우선 말씀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죠. 공동사업구역을 네. 하자는 의도는 네. 물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이제 국가의 전체적인 목적이 부합한다면.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몇 군데 공동사업구역이 이루어진 데도 있지만 네. 또 문제수도 많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이라면 이건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실제 서울과 경기가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네. 물론 거기도 이제 문제점이 있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공동사업구역은 그 전에 이제 광명을 예로 들면 네. 이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생활권이 똑같은 경우 네. 광명 같은 경우는 거의 금천구, 구로구 그러니까 광명과 서울시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광명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구로구, 금천구만 하는데 네. 그런 경우 같으면 이제 타당성이 있겠죠. 나름대로 이제 그것도 이제 시민들거든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한 거기 때문에 네. 하루치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번인가 그런 이제 주민 동의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도를 보니까 딱 피자판이에요. 네. 딱 3분의 1 사이에 끼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네. 네.
기타 여러 군데 저기 홍성이라 예산 아니면 저기 진천하고 음성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양쪽에 있는 택시 영업 환경이 거의 유사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신도시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네.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쪽에서 말하는 공동사구역은 문제가 오송역이거든요. 네. 오송역과 세종청사 간의 문제인데 그거로 이제 단편적인 부분 가지고 전체로 들고 나온다는 거는 실제로 양쪽에 그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많고 네. 실제로 같은 생활권도 아니고 네. 이런 부분을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거는 사실 좀 이쪽 지역의 그 생계를 거는 입장에서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무 심하지 않는가? 네.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네, 아주 옳은 지적을 하셨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청주 같은 경우 택시 대수가 4,147대고 대전이 8,667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청주 같은 경우는 204명당 한 대꼴이에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173명당 한 대고. 그럼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떠냐 보면은 지난 그 17일자로 인구가 28만 17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993명당 택시가 한 대라고요. 또 이게 뭐 연말까지 가면은 70대가 증차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352대. 그랬을 때 795명당 한 대꼴 이렇게 그 택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욕심나겠다라는 생각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기는 지금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금토일에는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이 공동사업을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청주, 대전, 공주까지 지금 합세할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다 이 3개 자치단체를 봤을 경우에는 택시가 한 13,000 몇백 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세종시가 이번에 증차된다 그래도 350대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거는 형평성을 모든 거를 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리고 청주시 같은 경우에 충북도에서 이시종 시장이 지금 자꾸 압박을 하는 거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 청주시 교통과로 자꾸 압박이 들어가니까 네. 교통과에다 자꾸 이제 세종시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네. 공동사업계획을 해달라. 네. 어디 지정을 해달라. 그런데 자기들이 그 전에 아마 방송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자기들이 세종시가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이라 세종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언제부터 세종시를 위해서 그걸 했다고. 네. 실질적으로 오송역 가서 택시를 타보시면 알 겁니다. 오송역 가는 거는 환영을 하지만은 조쳐놓는 손님들은 전부 다 거부하고 손님들이 택시를 거부를 하니까 어디서 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오죽하면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손님한테 다 승차고로 고발하시오. 네. 그 정도로 다 얘들이 편파성으로 다 운행을 하면서 어디 세종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청주시나 자치단체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심한 압박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청주시에서는 택시 업계에서 큰 뭐 반응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 목적으로 다 이걸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견해로다는 이시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충북 쪽에 큰 저희가 없습니다. 내년 선거도 앞두고 그러면은 뭔가 이슈화를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네. 택시 쪽에서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네. 뭔가를 노리는 꼼수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세종역이 그 용역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무산이 됐지만은 네. 세종역 핑계 잡아가지고 이 공동사업구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쪽에다가 설치될 승차대를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했고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엑스포 때부터 택시를 어마어마하게 내줬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하고 인구 비례를 보면은 끼켜봐야 네. 한 7만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네. 네. 자기들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다 그거는 일부분의 피해지 네. 피해보다는 오히려 세종시가 드럼으로 해서
대전시 같은 경우는 많은 득을 더 많이 봤어요. 모든 혜택이라든가 무슨 뭐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로 상당히 이익을 많이 봤는데 네. 그 일부분을 가지고 지금 맞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대전시 택시업계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국가적인 일을 개헌 반대를 미명하에 택시를 갖다가 걸고 넘어가고 이런 치졸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그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그 이시종 지사께서 아마 지방자치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 이런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자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남의 자치시를 침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다 붙이고 있으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대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 국회에서 그 행정수도 개헌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올라오셔서 그거를 갖다가 행정수도 이퀄 세종시 이걸 반대를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또 실질적으로 충청도 사람들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가 지금 행정수도가 와야 되는 것이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라는 그 단편적인 시안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행정안전부 이전하는 것도 반대를 한다. 또 특히 일부 택시에서는 대전에서 그 반대 스티커를 붙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자기네들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지 다른 지역을 침범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그런 치졸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되시죠.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뭐 첨언을 하자면 네. 대전 같은 경우에 세종과 공동사업구역을 하자는데 명분이 없죠. 없죠. 왜 네. 그러냐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한 2만 명 정도의 순유출이 있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전시의 이제 유입 유출 인구를 보면 네. 유출되는 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다만 대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문제였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가장 하나 이제 지금 대전시 택시업계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종시가 처음에 1단계 개발을 하면서 1단계에 내려온 기재부라든가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이 정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천막을 몇 개단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네. 그분들이 반석, 노은, 둔산 이쪽으로 나가서 사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쪽에 이제 분양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서 온 건데 이걸 가지고 다 빠져나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네. 2015년 대전시 예산을 보면 한 5천억이 늘었죠. 결국은 뭐냐면 뭐 실업률이라든가 고용률 자체도 대전시는 안정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잠시 지금 정체된 시기지 후퇴되고 퇴보되는 도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가장 중요한 게 대전시의 논리대로 청주시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실제적으로 뭐 이제 전셋값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의 인구들이 수도권 쪽으로 경기 인천 쪽으로 많이들 유출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서울 택시들도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해야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특별 광역시 중에서 유입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인천이 유일합니다. 네. 나머지 지역은 서울을 비롯해서요. 다들 그렇죠. 감소되는 네, 상황이고 맞습니다. 지금 대전 부분은 그렇고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깃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사건건이 세종시에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대전의 반석 지하철을 이제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의 도시 계획이 있어서 네. 구도시민 조치원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서 내려오는 전철과의 연계 부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세종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것을 세종청사에서 바로 오송역으로 연결을 해라 라는 요구라든가 네. 세종역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한 뭐 세종시에 부과된 이제 특별 교부금 같이 네. 인접식을 해서 나눠 쓰자 네. 이런 요구 등 이게 참 너무나 참 치졸하고 네. 정치적이고 네. 그런 요구들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세종시에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그거 하나도 지금 방어 논리가 없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대전에서 이쪽에 유입된 인구가 대략 한 7만여 명 된다라고 이제 그 택시 노조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대전 택시 노조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유입 인구 대비했을 때 우리 세종시의 그 택시 환경이 좋으냐? 이걸 또 따져볼 필요는 있다. 지금 어떻게 환경이 어떻습니까? 아까 저쪽 우리 박 주장님 말씀하신 게 첨언하면서 같이 말씀드리자면 네. 실제적으로 저쪽에서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영업 환경이 낫다 싶으니까 네. 그런 게 있지만 실제적으로 택시라는 자체가 배회 영업이거든요. 그렇죠. 일정 지역에 어떤 승강제 대기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종시 입장에서 볼 때는 도시 자체가 지도로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네.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한 영업 환경 여건을 말하기 전에 일단 공차거리가 다치보다 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처음부터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던 도시가 아니고 네.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세종시 바닥에 1000마리 처음 생겼을 때 과연 택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네. 조천에서 오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거기 앞에서 한 분, 두 분 대기하시다가 이제 택시 영업이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처음엔 대기지만 그다음 부르면 가는 콜 시스템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움직이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길거리에서 손님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제 예를 들면 10명을 태우면 1명, 2명 길거리 손님은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영업 환경이 돈벌이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자꾸 따지는데 어떤 분들은 네. 지금 타 지역 기사들이 세종은 영업이 돼 안 돼 묻는데 택시 영업 자체는 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 영업 환경은 그닥 좋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여기만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전에 청주에서 한 3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비교하자면 네. 실질적으로 운행거리가 길어요. 네. 운행거리가 보통 네. 청주가 1.78배는 됩니다. 네. 그걸 맞추자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좀 무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세종시의 특징 자체가 유동인구가 없다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시에서도 머리 아프겠죠. 사실 이걸 풀려 그러면 시민들은 차가 없다 그러고 기사들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차가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대수는 정해져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버스 노선은 정해져 있고 그걸 최대한 이제 손님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 사실 이게 노선이 좀 복잡하죠 아무렴. 그걸 커버하는 게 택시인데 택시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대수가 보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시간은 부족합니다. 저희 박사님도 그 지도를 보셔야 알겠지만 세종시에서 출근할 시간에 가는 사람이 다 어디겠습니까? 정부 청사거든요. 네. 아무리 도로를 넓게 만들어 줘도 차가 몰리면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기사들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시간은 딱 1시간인데 네. 그 시간에 찍기 위해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영업을 방법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뻔히 길 막히는 곳에 가기는 싫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대수 자체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떤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아마. 네. 또한 조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닥 자리가 넓은 건 아니거든요. 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건데 네. 역으로 지금 공동사업구역하고 연결시키자 그러면 청주 같은 경우에서 말 나오는 이유 중에 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청주가 인구가 지금 청원군 통합하고 나서 인구 약 80만이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통합하기 전에 면적이 지금 기존 청주의 한 4배가 늘었습니다. 네. 한때 청주시에서 자기들 광고를 했는데 통합 청주시의 인구는 80만이고 면적은 서울시 1.6배라고 자기들 광고를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청주 기사들 영업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 시에서는 그런 민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민원 해소를 우리한테 푸는 것이고 네. 실제적으로 택시 자체가 영업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과연 청주시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거를 감사해야 노력을 했느냐. 말 나온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직까지 한 대도 감사했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죠. 그쪽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네. 그건 그쪽 부분이고 역으로 세종시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하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네. 어떻게 풀 것인가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네. 택시가 없으면
시내버스가 모자라면 노선을 정체해야 되고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나마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니까 시에서 어떻게 보조의 부분이 있겠지만 네. 택시는 사실 어떻게 그런 면에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네.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적정한 수의 택시를 정차를 해주는 거. 네.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이렇다면 요구해서 더 예를 들어 법규에서 30대만 주겠다. 근데 필요한 게 50대다. 그러면 50대 못 가져도 40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기 그런데 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대전에서 유입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가 택시 요금이 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 요금 거리가 1.5km에 2,800원인데 대전은 2km에 2,800원 하지 않습니까? 또 거리 요금도 여기 같은 경우는 그 105m당 뭐 100원이 올라가는 반면에 걔네들은 뭐 140m당 그 100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그 금토일은 또 손님이 없는 또 운행거리도 긴 공차거리가 길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그 위원장님 견해가 어떠신가요? 지금 택시 요금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시지만은 아직 뭐 동남북한 지역 시골이랑 똑같습니다. 네. 여기 뭐 중부도시나.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공차거리가 상당히 길고. 그렇죠. 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나 이런 데는 과밀지구입니다. 그렇죠.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과밀화가 안 돼 있고 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그렇죠. 동 간격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호수공원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천이 있다 보니 이 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동 공간이 엄청 길습니다. 그렇죠. 공차거리가.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연료 소모량과 모든 걸 따졌을 때 택시 요금이 이게 과연 비싼 건가? 예?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모든 거는 경제의 논리가 맞먹는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가스 1리터를 떼가지고 몇 킬로를 가가지고 손님을 태울 수 있나? 네. 대전 같은 경우라면 워낙 갈밀 지역이다 보니까 가다가라도 손님 얼마든지 태울 수가 있어요. 네. 우리는 중간에 갔다 오면 빈차로 와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택시 요금이 비싼 게 아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봤을 때 세종시가 택시 요금이 최고 비싸다. 뭐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뻑하면 나면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다가 전국의 도시를 뭐 군단위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시단위 중소도시 조사를 해보면은 오히려 세종시보다 택시 요금이 더 비싼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여기가 비싸다고 자꾸 매스컴에서 호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청주도 요금이 싼 게 아닙니다. 네. 청주에서 옛날 청주시 지역은 그 요금이지만은 옛날 지금 현재 청원군 지역에는 우리보다 요금이 훨씬 셉니다. 네. 그런데 항상 문매는 세종시가 다 맡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공동사업과형 문제는 가장 큰 원인은 그 정부에서 택시 발전법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그 시행 주 목적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택시가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택시를 많으니까 그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결국은 줄이는 결론이잖아요. 네. 그죠? 그걸 하다 보니까 감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대전시나 청주시 같은 경우에 시장이 진짜 우리 연기군 시절 때 택시 하나도 안 나올 때 대전은 시장이 막 풀어졌어요. 네. 엑스포 이외에도 뭐 몇십 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일은 다 벌려놓고 그 저기는 우리한테 세종시에다 다 떠넘기려는 네. 그런 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옳은 지적이세요. 예, 자기들이 감찰 안 하고 자기들 세금을 안 네. 저기 하고 세종시에서 다 그거를 부담시키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행위가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왜? 여기 세종시에는 택시 타기도 힘들고 택시 기사들도 분친이랑 뭐하다. 그러는데 택시가 많다 보면 자기는 친절을 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워낙 못 대주다 보니까
그 화살은 문매를 맞는 건 택시기사들을 거의 다 맡고 있는 실정이죠. 네. 시에서 모든 저기를 따질 때 모든 게 그냥 택시 기사한테만 지금 문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네. 택시를 많이 정체해주면은 서로가 기사들도 출연으로 대줄 수가 있고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근데 워낙 거리 자체도 멀고 이동거리도 멀다 보니까 네. 솔직히 움직이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네. 네. 내가 저쪽 반대편에 있는데 이쪽까지 와서 콜 받을 수는 없거든. 네. 네. 그래도 나름대로 기사들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면 지금 이게 주저기는 그래도 적정선에 맞게 택시가 정차를 돼야 되고 있는데 국토부 이 총량제 지침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거잖아요. 전국에 택시 많다 보니까 감차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진짜 필요하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을 못하는 거죠. 네. 왜 그걸 해주다 보면 딴 데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그 책임감을 회피하는 건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개인 택시 지부와의 방송에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 주요 도시 88개국 택시 요금을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 택시가 6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뭐 비싼 금액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굉장히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요금 부분도 좀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일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세종시 요금이 비싸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이 요금 체계 자체는 지자체에서 뭐 우리 얼마 받겠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국토부에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 요금이 있고요. 네. 도농 복합 요금이 A, B 안이 있고 네. 완전 이제 농촌 요금이 있고 네. 그 요금에 맞춰서 운행이 되는 거고 택시 요금은 우리 서울서 내려오신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것 중에 처음에 놀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아니 어떻게 된 택시 요금이 서울보다 더 비싸. 네. 서울이 가장 이제 비쌀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서울이 가장 쌉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시골로 갈수록 운행률이 그렇죠. 승차율이 그렇죠.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실제적으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승차율이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제 예를 들었을 때는 50%가 간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은 공차 주행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70%대, 네. 개인들 같은 경우는 80%대 가까이 네. 그렇게 이제 승차율이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철과 연계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금 자체도 올랐죠. 네. 3,300원인가 500원이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제 기본 요금에 대한 기본 요금 자체도 그렇게 올랐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기존에 3,000원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외 요금 자체도 30%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 요금이 비싸다라는 거는 뭐 타도시와 뭐 도시하고 비교해도 지금 이제 차이가 안 나고 다만 이제 대전이나 청주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조금 높은 부분이 있지만 네. 이제 일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근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데 가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나올 수 있는데 청사라든가 터미널 부근에서 대기를 하면서 네. 콜을 받고 운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러면 빈 차로 가서 손님 모시고 그 손님 결국 또 터미널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을 모시고 가서 모시고 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8,860대에서 지금 1,113대를 감차해야 될 상황인데. 네. 대전 엑스포였죠. 도룡동 대전 엑스포 때 그때 한 번에 증차된 게 707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마하게 증차가 된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엑스포하고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대전에 감차해야 될 수가 1113대인데 대부분이 그때 엑스포 때 무작위로 그냥 707대 증차를 해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시다 보니까 예전에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개최를 하면서 모자라는 그 비용을 법인 택시에 증차를 해주면서 분담금으로 받는 형식이에요.
그런 형식의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운영을 잘못한 것이죠. 네. 그것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4,147대 중에 463대를 감차해야 될 상황이고 네. 택시 한 대를 감차하는 데 드는 비용이 국비가 390만 원, 시비가 910만 원. 네. 그러면 1,3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대전이나 청주 같은 경우에 개인 택시 매매 값이 1억 1,000만 원 내외입니다. 네. 네. 그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계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 월 5만 원씩 분담금을 냈었고 네. 법인 택시에서는 월 10,000원씩 분담금을 냈었는데 그래서 한 100여 대 감찰을 했습니다. 네. 대전이 네. 감차 시범지구였죠. 네. 그래서 한 100여 대 감찰을 했는데 그 감차하고 난 다음에 업계 불만이 쏟아졌어요. 더 이상 나는 못 내겠다. 네. 왜 내가 이걸 내야 되느냐. 네. 자, 눈을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 돌릴까요? 만만한 세종시죠. 네. 세종시가 좀 더 강하게 세종시가 지금 현재 한 4년 동안 지금 개인택시 정차가 안 됐습니다. 네. 어떤 소송 문제가 엮여가지고 물론 그거는 세종시청의 어떤 정책적인 실수죠. 네. 미스죠.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을 못한 그게 행복청이 됐든 세종시가 됐든 그 부분을 제대로 풀지를 못해가지고 3-4년 동안 정차가 못 된 상황에서 시민들은 불편함이 가중됐었고 네. 이런 와중에 이제 고의를 한번 좀 들어드리고 싶은 게 요번에 이제 파주나 용인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지금 서울의 이제 수도권 경기 지방의 도시들은 다 정차 지역입니다. 네. 서울 수도권의 인구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양, 파주, 또 다들 지금 이제 정차 지역이 됐는데 네. 특히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총량제로 97대가 정차가 되는 걸로 2019년까지 97대가 정차되는 걸로 했었는데 네. 되었는데 요번 국토부 지침에 의한 총량제 평가 이후 299대가 정차되는 걸로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거는 지자체장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용인시에는 대학교가 5개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SRT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또 지하철도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데 너무 인구만 가지고 지금 이 총량제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실정과는 도저히 안 맞는다. 네. 한 지자체장의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그래서 파주신가요? 용인신가요? 지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 업계에서 감사패도 드리고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이 어느 하나가 처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해도 저희들이 모실 수 있는 손님은 1시간에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100분이 서 계신다고 해서 그 100분 다 제 손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가장 좋은 사이클인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간과하지 말고 세종시청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 택시 요금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네. 원래 정부에서는 그 2년에 한 번씩 택시 요금을 현실화 시킨다고 옛날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4년이 넘도록 택시 요금을 인상을 안 했어요. 네. 지금 이제 택시 발전법이 시행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게 돼야 되는데 현실화 시키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요금은 동결해 놓고 그래 놓고서 이 전액관리제다 뭐 이런 걸 하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사들이 죽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네. 기사들이 힘들어지고 사업자도 같이 힘들어지고 모든 거 이게 뭔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노노간 싸움을 일으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택시요금 자체도 낮지만은 그러고 이제 택시요금이 좀 다양성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네. 지금 외국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짐이라든가 아니면 콜을 바꿔서 콜 대기용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몇 킬로 이 지점에 콜을 받았을 경우에 그때부터 요금을 외타기를 눌러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이제 대기를 했을 때
대기를 별도로 받는다든가 네. 이런 부분이 각 서비스 요금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네. 한국은 택시 요금은 그냥 메타 요금에 시간만 딱 시간당 세자면 끝납니다. 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10분 동안 대기해봐야 과연 몇백원 얼마나 올라갈까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죠. 네. 하루 알바를 해도 한 시간당 요즘 6,500원 또 나오는데 네. 그 10분 20분 해가지고 택시 기사가 사람금 넣고 뭐하고 나면은 할 수가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요금 자체를 지금은 앞으로 다양성을 갖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택시가 말로 다는 고급교통이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제대로 봐서는 이거 완전 대중교통이에요. 네. 고급교통이면은 자율성에 맡겨서 요금도 자율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규제 자체도 니들이 알아서 손님한테 서비스를 해서 서비스를 질적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야지 강제적으로 다 이걸 해가지고 규제를 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대중교통 같으면 그렇게 억제를 할 것 같으면 대중교통에 넣어주든가. 네. 말은 고급교통, 제도는 대중교통.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그거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요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그 외국의 경우를 보면 그 휴일과 관련돼서는 할증을 붙이도록 예. 또 지금 집 문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트렁크를 사용하면 트렁크 사용료를 내고 또 그 몇 명이 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할증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수대로 이렇게 요금 체계를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열악한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양 산업이거든요. 이 사양 산업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하시는 것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그런 명령에서 택시 요금 체계에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부위원장님 어떻게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신가요? 지금 사실 큰 문제가 지금 공동사업구역하고 택시 증차 문제고 시작되는 건데 네. 지금 우리 저기 남회장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에 택시 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솔직히. 근데 이제 기사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고. 네. 그 인구 28만에 282대인데 네. 282대에서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연 그 시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그 지역에 택시가 몇 대가 있겠느냐. 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증차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시발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이게 좀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청주가 왜 공동사 들고 나느냐? 왜냐하면 자기 밭에 무는 100개인데 먹을 사람이 100명인 거예요. 네. 근데 2개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옆밭 보니까 무는 100개인데 사람이 50명밖에 없어요. 네. 눈독을 돌려야겠죠. 근데 그 이제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네. 자기들 문제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중앙집권시도들 아니고 거의 일반 지자체에서 다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돈 문제가 연결되겠죠. 돈 네. 문제가. 청주시 예산에서 함부로 시를 그 감찰을 못할 것이고 지금 아까 저기 그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청주가 4,140대에서 약 400대를 감찰해야 되는데 3년 전에 나올 때 약 900대를 감찰해야 된다는 용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400대든 900대든 간에 대당 1억만 잡아도 400억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네. 그런데 이 감찰하는 게 사람이 흥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에 나와 있는 물건이 1억짜리인데 이거 1억 중에 내가 강제로 살게. 물론 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 그 M&A도 그렇고 이걸 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프리미엄 얹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쉽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도 회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몇백원 더 얹어줘야 돼요. 근데 그 돈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네. 그럼 시에서 내는 거, 시가 낼 수 있는 거 시비가 있고 정부에서 주는 국비는 한정돼 있고 네. 나머지는 업계에서 각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택시업계 자체가 무슨 그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업처럼 어떤 마진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네. 뻔해진 매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주에서 벌어진 문제, 대전에서 벌어진 문제는 각자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이 있고 여기운송사업법이라든가 택시발주법이라든가 이 저희 업계에 관련된 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도 분명히 당근도 있고 채찍도 있습니다. 네. 그럼 채찍을 써야죠. 네. 감찰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렇죠. 역으로 세종시에서는 단편하게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인구가 세종시 같은 경우 늘은 과정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늘어난 거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맞게끔 수요하고 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세종시청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네. 물론 저희가 어떤 뭐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네. 그 권한을 좀 더 행사하라고 시에다 요구하는 것인데 네. 그 문제가 거기서 시작됐는데 지금 해결 문제를 당장 시에서는 관심이 없고 아직 그닥 네. 네. 옆에서는 건드리고 앉았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시민들 불편을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죠. 네. 택시를 어느 정도 합리성 있게 칭찬해 달라는 거. 네. 이걸 말씀을 잘못 드리면 사실 무작정 정치하면 또 여기도 문제가 있겠지요. 네. 근데 어느 선까지 누구나 다 합리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시에서 지금 아직 반응이 없다는 거죠. 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네. 시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있다면 또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부 부분과도 그런 대화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근데 좀 잘 먹히지 않는 거고 그리고 약간 저기 여러모로 그 요금 문제는 아직 저희가 건드리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네. 요금 문제는 사실 뭐 어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시민도 있겠지만 이 서비스도 자기한테 과하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택시라는 자체 위치가 지금 분명히 고급교통도 아니지만 대중교통도 아니고 네. 손님들은 대중교통처럼 되길 원하고 있고 네. 근데 법적으로는 대중교통 분명히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사도 입장도 그렇고 운영자는 입장도 그렇고 이게 대중교통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죠. 네. 좀 차별되는 문제가 있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되니까. 근데 보조를 요구해서도 안 되지만 네. 이런 문제는 요금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고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시민들의 불편한 문제. 요거는 정차 부분. 요거는 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죠. 네. 사실 이번 그 70대 부분이 나오는 과정도 썩 매끄러운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이 70대가 나온다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네. 향후시에서 좀 교통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어떤 뭐 로드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것도 없고 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총량제에 따라서 늘려주겠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용인시가 200대가 느는데 우리 인구 28만에 지금 이제 70대인데 그것도 이제 3년 묵혀가지고 네. 그간에 그러면 과연 기사들은 수입이 나느냐 또 그것도 그닥 아니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그럼 차라리 그냥 대중교통 활성화시키든가 그 부분 뭐 저희가 뭐 어떻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볼 때 뭔가 매끄럽지 않다는 거죠. 각종 불만은 쌓이는데 해결할 방법은 그닥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서로 눈치만 보는 것 같고 네. 공동사업 문제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나온 것 같은데 맺고 끊을 거 끊어야겠죠. 네. 근데 지금 뭐 공작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지금 청주에서는 걸고 넘어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도 숟가락 얹을 것이고 대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네. 위치상으로 세종이 가운데 끼었다 뿐이지 네. 세 도시 타도시하고는 생활권에 아등 이유가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런 이제 부대 시설이 없으니까 백화점을 가기 위해서 대전을 가거나 할 게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청주, 세종, 대전, 공주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을 간다거나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네. 문자는 오송역인데 오송역에서 청산호 손님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겠다. 그 누가 봐도 좀 타당성한 면이 없거든요. 청주에서 한번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 요금 문제, 이제 사실 이 요금 문제도 걸고 넘어져야 되는데, 네. 물론 이게 청주시라든가 세종시에서는 나름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요금을 만들었겠지만, 대중교통 아닌데 택시를 일정 거리를 가는데 일정 요금을 받아라. 정해진 요금을 받아라. 역으로 말하면, 오송역에서 청사까지를 예를 들어서 15,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청사도 어진동에 한정된 구역입니다. 네. 그러면 청사면 이청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 온 사람들이 과연 청사만 오느냐, 세종시에. 네. 국제기관도 있고 다들 다 있는데 네. 요중만 묶어서 일정 금액을 받아라.
그럼 그 짧은 거리 요금이 더 비쌉니다. 우선적으로 택시 요금 자체는 거리 시간을 거기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거기 맞게끔 타 지역을 넘어가게 되면 시외가 붙고 이제 그런 할증 요금을 이제 법이 만들어 놨는데 요 일정 구간만 일정 금액을 받아라. 참 어폐가 있죠. 아, 그렇죠. 이게 뭐 탁상 행정의 뭐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그 네. 요금 문제가 그래요. 네. 그 원래 그 여객운수사법 보면은 네. 일부 구간 요금은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면단위 지역이나 이런 그렇죠. 데 이제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교통 약자를 네.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야 네. 되는데 네. 여기서는 진짜 일부 출장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혜택 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죠. 네. 저희가 그거 받아들인 이유는 공동사업구역 얘들이 하도 밀고 들어오니까 일단은 시간이나 이런 끌기 위해서 일단 그거라도 받아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민원실 앞에 그 자리를 내달라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청주를 가령 하나 내준다고 쳐요. 그러면 대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공주도 마찬가지. 맞죠. 그러다 보면 천안도 들어온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러면은 세종시가 만약에 그걸 해줬다고 쳐요. 그러면 세종 시민들 과연 얼마나 편할까라는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선 영업이 될 시간은 택시들이 있겠지. 네. 그 이해 시간에 빠져나가고 난다면은 그 불편은 다 세종 시민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각 지방에서 들어오다 보면은 택시가 그 지역은 어느 정도 이게 눈에 있고 압니다. 그런데 이게 5만 여기가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는 택시가 범죄성도 많아집니다. 네. 그럴 수도 위험성도 있죠. 많아진 네. 거예요, 시민들한테. 네. 서울 같은 경우 워낙 많다 보니까 간혹가다 뭐 저기 뭐 택시가 가짜 택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도 여기서는 가짜 택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기사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청주에서도 지금 계속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 자기들이 택시 기사들하고 일단 맞대를 딱 붙여가지고 니네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시에서 왜 치사하게 자꾸 세종시청에다 계속 그 압박을 넣고 그렇게 뭐 얕은 수를 네. 쓰고 있냐 이거지. 네. 네. 실질적으로 청주에서 오송애들이 그 공동사업구역 원하는 거 그거 오송역에서 일부 뛰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청주에서 기본적으로 영업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큰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네.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일부 그냥 기사 몇 명을 위해서. 저기 공동사업국에 대해서 좀 첨언하자면 네. 제가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한 며칠 동안 이제 좀 검색해보고 찾아봤는데 네. 일단 아까 저기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뭔가 양쪽이 타사는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공사.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오송역 자체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처럼 어떤 전국 국민 누구나 다 쓰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네. 일정 구간 쉽게 말하면 청사 쪽에 이용이 되는 출장인들 네. 그리고 세종 시민들이 오송역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보겠는데 그닥 세종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그닥 뭐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세종 시민이 오송역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BRT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게 보면 출근 시간에 5분 간격이에요. 물론 이제 천마을서부터 물론 저기 지금 삼생활권은 좀 불편하죠. 아직 이제 입주하는 단계니까. 네. 일단 기존 입주한 상태에서 천마을부터 해서 1생활, 2생활 쪽은 이쪽 관통해서 지나가는데 오송역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가 택시 타나 안 타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닥. 네. 택시 타봤자 택시하고 시간 한 5분 차이? 네. 근데 그 버스가 출퇴근 시간에 5분 간격입니다. 990번이. 네. 평시간이 10분 간격이에요. 그리고 1001번 버스가 추가됐습니다. 네. 그럼 이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출근 시간에는 15분 간격, 평시간에 17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믹스하다 보면 이제 출퇴근 시간에 4분, 평시간에 9분 10분이란 말입니다. 네. 물론 이제 서울서 오시거나 대도시 오시는 분들은 이게 뭐 빠르겠냐지만 인급 이 정도 규모의 시에서 출퇴근 시간이 5분이면 상당히 자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좀 뭐 오송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 감낼 수 있는 시간이라 봐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 가지고 시민들이 물론 택시 대수가 많아지고 요금이 저렴하게 내려가면 좋겠지만
이게 택시라는 게 자체가 지역별로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그 사업구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공동사업구역을 한다 하면 어떤 타당성 목적, 우리가 만약 청주랑 진짜 인접한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치원이라든가 오송철 붙어 있다든가 이런 네. 관계인데 그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공동사업구역은 목적 자체가 일단은 좀 불명하다는 거죠. 네. 지금 천안 아산이 이제 그런 케이스로 붙었다가 흐지부지 없어진 게 뭐냐면 천안 아산역이 양쪽에 걸쳐 있는데 이게 아산역이 있단 말입니다. 아산시에. 네. 네. 바로 이제 천안 바로 옆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천안 쪽에서는 같이 하자 하다가 이게 흐지부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산시에서는 그러면 천안 아산역만 공동석이 아니고 천안 아산시를 공동석을 하자. 왜냐면 천안 아산은 붙어 있거든요, 사실. 같은 생활권이니까. 그러면 천안 쪽에서 손해죠. 네. 자기들이 원했던 거는 천안 아산역에 내린 손님의 80%가 천안에 온답니다. 네. 근데 자기들이 원했던 건 요건데 다 하지니까 이제 껄끄러워지는 거죠. 또한 인천공항 같은 경우가 처음에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같이 묶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지난 9월달에 유정복 시장이 이걸 폐지하겠다고 이제 건의했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천공항에 택시가 들어오는데 이걸 방향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네. 그 공항공사에서 용역을 써가지고 그런 이제 나눈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줄은 인천행, 이 줄은 서울행, 네. 이 줄은 뭐 주로 많이 가는 지역을. 네. 그러면 당연스럽게 서울 기사가 와가지고 인천에 왔다가 나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서울 지역 가는 방향 택시 될 거 아닙니까? 네. 각자 자기 방에 됩니다. 네. 그러면 제일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인천 기사들이죠. 서울 비행기 타고 내린 사람이 난 일산 가야 되는데 당연하게 일산 쪽에 차를 타겠죠. 안산 가는 사람 안산 가서 차 탈 것이고 네. 서울 가서 서울 그 줄이야 가서 탈 것이고 그럼 인천 가는 사람은 네. 인천 가서 타겠죠.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이 규정 자체가 참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는 이거를 시장이 폐지를 건의했고 네. 나머지 지역에서 제대로 된 지역 같으면 창원. 창원은 원래가 이제 마산하고 창원하고 지역이 붙어 있어요. 세 개 도시가. 네. 네. 원래 옛날에 마산이 컸었죠. 그 60년대 그 수출 자유공단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마산이 이제 구조조건 쇠락하고 옆에 창원이 신도시를 만들어서 사실 경남 도청도 이제 창원에 가 있고 이제 규모 크다 보니까 작년에가 재정들에게 마창진 세계에서 광역시를 만들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부터 마산하고 창원은 아예 붙어 있어요. 그냥 아예 시내버스니 뭐니 다 왔다 갔다 있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는 이제 그 형성되던 것이고 광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설립될 때 광명시가 생길 때 처음부터 서울 생활권이었어요. 전화번호도 같이 쓰고 아예. 네. 지금 뭐 광명이 따로 저기 그 지역번호 있는 것도 공이 서로 같이 씁니다. 네. 그리고 서울이 완전히 그 쉽게 말하는 숙소 개념, 베드타운 개념으로 생겼고 모든 버스가 노선 중에 가는 버스 종점이 거기 다 있었고 네. 실제적으로 그런 관계 때문에 공동사업구역인데 광명에서도 공동사업구역이 서울 전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광명하고 구로가 근처구만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케이스가 이제 위례신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피자판처럼 3등분인데 네. 세 개 도시 안에 딱 끼어 있어요. 이게 서울, 성남, 하남. 네. 그러니 당연하게 시민들이 욕할 수밖에 없고 택시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물론 저희가 대전이라든가 완전 생활권이라든가 공중화 생활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이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지만 네. 그런 목적이 아니고 단순하게 오송 하나 때문에 한다는 거는 네. 오송에서 그러면 세종시는 실제적으로 도시가 동그랗습니다. 가운데에 와 있으면 요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욕심이 이제 보이면 태우고 싶죠.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요금 문제 다르고. 물론 기사들 입장에서 단순하게 청주 기사들 입장을 이해는 해요. 청주가 영업이 갈수록 힘들어졌다는 거는. 네. 네. 청주가 영업이 근래에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통합을 하면서 청주는 요금이 많이 내렸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전체로 내린 게 아니고 부차적인 지역이 내렸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시에서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보장을 못 해줘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이 공동사업구역 이익을 하면서 역으로 청주 기사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청주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어떤 이제 불만이 있고 한 네. 거를 그 택시업계의 눈을 세종시로 돌리게끔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것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종시의 이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이 구조 자체가 4차선 위주 아닙니까? 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BRT 도로 같은 경우는 한강을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출근 시간에. 여기를 한번 넘어가려면 20분 30분이 걸려요. 네. 신호를 보통 한 4-5개 이상 받아야 돼요.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그리고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손님들이 장을 보시고 호출을 했는데 호출을 했으면 아니 20분이 돼도 좋고 30분이 돼도 좋으니까 온다고만 약속을 해줘라. 네. 근데 이놈은 아예 연결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그분들이 참다 못해서 세컨카를 구매하신단 말이에요. 네. 도로는 4차선인데 지금 세종시에서 자꾸 이제 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4차선 도로 중에 한 차선은 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막혀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차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과 이제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저희가 출근 시간 1시간이면 한 손님을 한 4팀, 5팀을 모셨는데 네. 지금은 2팀, 3팀 모시는 게 어려워요. 결국은 저희들 수입으로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편 느끼시는 시민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일단 당장 좀 택시 좀 타자 이런 생각 이해하고 저기 하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택시가 과연 시내 가는 손님을 모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그 택시들은 들어와서 어디 장거리 가는 손님이나 모시고 나가려고 하지 절대 그 시내 안에서 이동하시는 손님 안 모시거든요. 네. 결국은 제발 찍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서비스 요금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서비스에는 꼭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저희들의 뭐 인건비가 됐든 뭐 가스가 됐든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네.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시민들의 이제 그 편의,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안전입니다. 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공급을 맞춰 주어야 한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 그 법인 택시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죠 전체로? 한야가 250명. 250명. 지금 그 굉장히 뭐 개인 택시도 열악합니다만은 그 법인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 더 열악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나요? 지금 택시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네. 진짜 많게는 한 26시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6시간. 하루 했을 경우에. 네.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일을 2기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조금 일찍 나오면 한 14시간.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 가정을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거죠. 네. 조건 속에서.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택시업계를 보면은 택시 근로자 복지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러고 시민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먼저 우리 이제 그 조합원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손님이 트렁크를 4개를 갖고 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배낭 2개에 더블백까지 택시에다 이걸 실어 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짐이 많으니까 2대로 나눠서 가자. 네. 왜 안 가냐? 승차가 그러다 고발을 했습니다. 네. 시에다가. 네. 택시가 과연 화물차냐고요. 네. 어느 정도 택시들이 실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우리가 그 손님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지. 트럭 큰 거 실어가지고 그 운전석 그 뒷자리 승객 타는 자리 그 칸은 화물칸이 아니에요. 네. 따지면은 네. 거부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손님들이 그런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택시 기사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왜? 자기들이 불러놓고 그걸 우리가 받고 가면은 그때까지 안 이럽니다. 네. 가가지고 전화하면 내려갈게요. 그게 네. 10분, 15분 걸립니다. 네. 그러면 택시기사 실질적으로 가는 거리는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네. 대기하는 시간은 10분, 15분, 20분. 네. 이런 서로가 이게 서비스가 나오는 거는 서로가 배려를 했을 때 서비스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한쪽에 일방적으로다가 이 서비스를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네. 기사들도 지금 계속 우리 이제 택시 노동자들을 자꾸 이제 서비스 교육을 해서라도 자꾸 이제 놔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고 해도 사람이 다 좋다고 그래도 네. 간혹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조직이고 단체고 네.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도 많고 그러고 이제 아직 뭐 공동사업구역 문제도 이게 결국은 시민들 서비스 문제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민 편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청주에서 지금 뭐 이쪽에 뭐 승차제를 해달라 공동사업구역을 하다 나오는데 그 역역운수사업법 면허 제 4조 사항의 2로 보면은 거기 철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KTX역 그 승차대를 설치해서 그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뭐 여기다 이렇게 공동사업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 자기들이 이제 세종시를 원한다고 그러면은 청주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죠. 네.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태우고 가라. 그럼 손님 모시고 가라. 그러면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 정치적으로 자꾸 악용을 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자꾸 세종시하고 만만한 게 택시 기사들 힘없는 택시 기사들이잖아요. 세종시에 보면 상생 발전 협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택시는 한 해 티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 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사업구역을 이거를 계속 청주시나 대전에 나온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네. 네. 우리를 자리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아, 이거 뭐 말씀하실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아, 참 그 부분에서 만약에 걔들이 여기다가 오송에서 승차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얘들이 여기 와서 이 영업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네. 원래 역역운수사업법에는 관행영업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 단속을 청주 쪽에 많이 했어요. 단속을 해서 카메라를 찍어서 보내주기도 했고. 네. 근데 이 법이 잘못되다 보니까 처벌을 안 합니다. 네. 모든 우리나라 형사법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다녀도 그 지역에서 주차 위반 딱지가 쓰면 그 지역으로 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역역운수사업법에는 자치단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할관청 택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도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왜 잘못된 죄를 진 데서 처벌을 받아야지. 그러면? 왜 저기에서 받을 수가 있느냐고. 이거는 헌법상 논리로 봐도 이게 안 맞는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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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하실 말들이 너무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밤새도록 해도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박사님 마지막 말씀하신 발언을 좀 하시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택시 기사 그 근무 여건 말씀하시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 현재 세종시의 법인 택시 기사들이 근무 여건이 두 가지입니다. 네. 24시간씩 14일을 일하든 아니면 12시간씩 28일을 일하든 네. 상식적으로 12시간씩 28일 일한다. 주말이 없단 말이죠. 네. 명절도 없고 이게 분명히 월급 받는 기사인데 네. 회사원 같은 직장인인데 내 돈 주고 점심 사 먹고 웃긴 얘기죠. 24시간 하는 기사 같으면 세 끼를 다 사 먹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근무 여건에서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사들이 무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저희 뭐 시민분들한테 기사들의 어떤 게 떠나가지고 일단 안전 문제 따지자면 얼마 전만 해도 그 화물 트럭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안전 문제가 많이 터지는데 실제로 12시간씩 28일 일한다는 말은 거의 기사들이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는 거죠. 네. 피로 누적이라는 거죠. 네. 저도 얼마 전에 운전자 깜빡 존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조심한다고 들 문제 아니고 근무 여건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걸 해야 됩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이. 네. 문제는 세종시인 거죠. 네. 과연 세종시가 지금 산적해 있는 뭐 공동사업구역, 뭐 정차무 다 떠나가지고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하는 기사들의 근무 여건 자체를 파악하고 나서 네.
거기서 시작되는 게 시민들의 안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관되는 같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증차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를 일단은 일하는 사람 입장에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상대로 일하는 것인지 네. 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글자 그대로 그 교통의 목적은 국민의 편의 제고에 있는 것이고 네. 그 택시에 관련된 법은 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있는 것이니까 네. 이걸 잘 조합해 가지고 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네. 꼭 기사들이 가서 그 빨간띠 입고 가서 조끼 입고 으쌰으쌰 해야지만이 풀어질 문제가 아니고 네. 어차피 해결할 문제 나중에 제때 해결 못하면 지금 청주나 대전처럼 나중에 문제가 커졌을 경우에 어떨 것인지 네. 지금 초기에 택시에 관계된 문제, 교통에 관계된 문제 아니면 시민 편의에 관계된 문제들은 시에서 지금부터 확실하게 잡아줘야지 네. 나중에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자,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뭐 시청이 됐든 국토부가 됐든 시청자 여러분이 됐든 말씀하시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택시나 이런 이제 택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근로기준법 문제. 네, 근데 그 다 두 부분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나 이제 택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신교통개발과에 택시 정책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신교통개발과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소카 네, 이런 걸 만들고 네, 한옆에서는 택시를 이 뭐 정책을 해서 자꾸 발전 방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 죽이는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택시가 좋아질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부서 자체도 국토부가 분리가 돼야 되고 택시가 진짜 조그만 한두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택시가 몇십만 대인데 네, 그러면은 단독 부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택시는. 네, 그리고 우리 처우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을 좀 잘 지키게 만들어서 네. 관리 감독을 잘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좀 근로자 처우라든가 그리고 이제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제2업종으로 빠져 있습니다. 네. 버스하고 같이 지금 빠져 네, 있는데 네. 버스는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네. 택시는 지금 이제 안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택시 쪽에다 반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근로자처럼 당당하게 일하고 네. 8시간 근무를 하고 제대로 이게 임금을 받고 네. 하려면은 제2업종에서 이게 빠져나와야 됩니다. 네,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은 장시간 근로, 과로사 이런 거를 위헌에 막으려면 제2업종을 배제를 시켜줘야 네, 됩니다.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마지막 발언 하시죠. 예, 네. 지금 남 위원장 말씀하셨던 근로시간 이제 근로기준법 59조죠. 네, 근로시간 특례 조항, 그거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노동자들 자체도 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업종이 근로시간 특례 조항에 해당되는 업종인지 모르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은 상황.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확실히 이제 바뀌어야 될 상황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아쉽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이제 처우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이 못 나눈 것 같아서 아쉽고, 다만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좀 일부러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네. 그런 거 시민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고, 그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처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하시죠. 처우 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남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이번 10월 1일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10단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네. 특별광역시는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네.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건데, 네. 그동안에 세종시청은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세종시청은 택시발전법 시행에 대비해서 네. 준비를 한 게 하나도 없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1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택시발전법의 가장 중요한 법 취지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렇죠.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인데, 아까 남 위원장 이야기하셨는데 뭐 어떤 이제 택시 요금 자체나 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회사에 어떤 수익이 얼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운수종사의 처우 개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막상 닥치니까 무슨 이번 증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 몫으로 10대씩이나 빼주겠다. 네. 다만 그거를 미끼로 삼아서 뭐 하면 주고 뭐 하면 안 주고 네. 이런 식의 참 주먹구구식의 정책을 펼치는 점에 대해서 아쉽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택시기사들이 지금 소저 근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사 간에 합의한 이제 근로 시간인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격일제하고 2교대 두 가지 근무 조건이 있는데 네. 2교대제 같은 경우에 12시간을 일을 하는데 네. 실제 저희가 일한 거를 회사에서 인정받는 건 2시간 40분입니다. 네. 2시간 40분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인정을 못 받아요. 아, 그렇군요. 12시간을 일해도. 네. 그러면 2시간 40분 일한 거에 대해서는 최저 시급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급을. 네. 근데 그것도 안 줘요. 그것도 안 준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조합원 한 분이 이제 부당해고를 당했고 네. 진노위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받았으면 네. 더 이상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시간 끌기 싸움 하지 말고 네. 이 사용자 측에선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특별 광역시니까 네. 특별 자치시니까 특별 자치시에 맞게끔 택시업계를 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측에서도 좀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네.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그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지금 228일차 지금 투쟁 중인데 이제 그만 좀 복직시키고 네. 현업에 복귀해서 일할 수 있게끔 네. 밝게 웃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던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세종시에서 종사하시는 택시업계 종사자분들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따뜻한 배려와 애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